자, 크롤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봤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적 크롤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될 텐데, 자, 동적 크롤링은 동적 콘텐츠가 생성되는 웹에 대한 크롤링을 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 갑자기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목순 정렬로 할 건지 날짜순 정렬로 할 건지, 혹은 뭐 검색 기간을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다음 페이지 로딩에 활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폼 인터페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답을 들어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롤러에서 웹브라우저가 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 것까지 미리 크롤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연속 스크롤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검색 건수가 10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0개를 한 화면에 다 보여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화면에 보여줄 정도로 50개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크롤바를 쭉쭉쭉 내리면은 또 50개 또 50개 또 50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딱 스크롤을 해온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1000개의 결과값이 있는데 50개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계속 스크롤 다운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데이터를 누락 없이 다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롤러를 통해서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일들, 즉 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또는 스크롤바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흉내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셀레니움이 대표적이고요. 셀레니움에 우리가 사용할 웹 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는 chromedriver.exe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해두고 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되는데, 제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이 마이파이 있잖아요. 마이파이 밑에 소스 요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인스톨이라는 거를 학기 초에 배포를 했고, 요 인스톨 안에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해당 위치에 크롬 드라이버.exe 파일을 존재를 시키고, 그 후에 나오는 명령들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만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할 방법은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거기서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흉내를 다 내는 건데, 화면 인터페이스를 아예 안 하고 속에서만 그 메모리상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브라우저를 구동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브라우저를 구동을 해볼게요. body.sendkeys라는 sendkeys라는 함수는 요 함수 안에 파라메터로 우리가 어떤 키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아래 보시면은 body.sendkeys 안에 keys.pagedown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를 통해서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엔터키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요 안에 엔터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화살표 혹은 숫자 3 어떤 키든지 샌드 키즈를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코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셀레니움을 임포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크롬 드라이버라는 웹 드라이버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구동할 URL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URL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스 URL은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기 위한 URL이고요. 자, 베이스 URL은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기 위한 URL이고 요 뒤에 검색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아무거나 한번 넣어봤어요. AOA 한 칸 띄고 설현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해봐도 되겠고 그렇게 되면 방금 위에 있던 요 두 줄을 합쳐서 요 베이스 URL과 쿼리를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진짜 완성된 URL이 될 거고요. 그 URL을 이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즉 browser.get URL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 브라우저는 뭐냐면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을 했고요. 그 브라우저에서 가져와라 어떤 페이지냐 하면 우리가 만든 UR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URL로부터 HTML을 가져왔을 거잖아요. HTML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body라는 이름의 태그가 붙어 있는 곳에 모든 내용을 가져와라. 지금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가져와서 그 CSS를 이용해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하는 자세한 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저장도 안 할 거예요. 저장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고 셀레니움을 이용하면 그 웹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지만 볼 겁니다. 지금 요 부분만 볼 거예요. 네, 뭐냐면은 range 10에서 10번을 반복하라는 뜻이죠. 10번을 반복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페이지 다운을 10번 눌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크롤링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해당 URL을 열은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해당 URL을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body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는데 페이지 다운을 10번 눌러라.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0.3초씩 쉬어라.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저는 지금 마우스에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동작들은 아까 그 코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뭐랬냐 하면 AOA 한 칸 띄고 설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것도 소프트웨어가 한 거고요. 지금 스크롤바 10번 정도 내렸잖아요. 몇 번 내렸나요? 우리가 스크롤바를 10번 내렸죠. 그리고 타임 슬립을 0.3초를 줬는데 예를 들면 얘를 1초로 둔다. 그러면 더 천천히 내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AOA 설현이라고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아까보다는 더 느리게. 가수 설현이 저랑 그 같은 김씨라서 저희 먼 친척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라우저를 구동을 하면서 크롤링하는 거를 동적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나 여러가지 SNS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는데 SNS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칙만 잘 따라준다면은 훨씬 더 쉽고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API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트위터 크롤링을 하는 법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가수 설현 씨 얘기하면서 제가 같은 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만 같다고 해서 친척이라고 하면 좀 너무하죠.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본관이 같고요. 파도 같습니다.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렇게 있잖아요. 본관도 같고 파도 같고 정말 친척인데 너무 멀어서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친척이고, 예전에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족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문의 위인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이런 게 있어서 설현 씨 사진과
히트곡과 뭐 여러 가지 뭐 프로필을 적어서 이제 이걸 제출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냈는데,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그랬었습니다. 자, 트위터 크롤링에 대해서 보는데 오픈 API를 사용해서 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크롤링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는 사람을 위한 웹페이지가 사람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인데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기계가 접근하는 게 크롤링이죠. 하지만 API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여기서 기계라는 거는 크롤러죠. 크롤러. 로봇이 되는 건데 그렇게 와서 퍼가고 싶으면은 내 틀 안에서 퍼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해가 되지만 않게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API를 만들었고요. 여러 개발자들이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 크롤러 API가 해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최근 거를 해줍니다. 최근에 생성된 트윗 중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자체 로직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요. 최근 생성된 트윗의 일부를 대상으로 검색을 해주고요. 요 밑에 제약 조건은 지금 좀 바뀌었는지 제가 요거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사용자당 이거를 무제한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서버에 부하가 가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당 15분당 180번만 크롤링을 API를 통해서 접속받을 수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리드 온리 애플리케이션이다. 우리가 그냥 읽어만 오잖아요. 읽고 쓰고 뭐 하게 되면은 좀 더 제약이 심한 거고요. 만약에 리드 온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15분 동안 450번을 긁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을 수행을 하려면은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과정을 수행하려면 키와 토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키와 토큰을 생성하는 순서는 트위터에 일단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트위터 계정 안에서 개발자 계정이라는 거를 또 생성을 해야 돼요. 자, 트위터에 들어가서 계정이 다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서 개발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마 어디에선가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승인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앱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앱을 생성하고 나면 그 앱의 상세 정보에서 키와 토큰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키와 토큰까지 요게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이게 막 인터넷에 떠다니게 되면 전부 제 키와 토큰을 가지고 API를 혹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회색으로 가려놨고요. 요 부분을 잠깐 보면 요 부분을 잠깐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디벨로퍼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인이 돼 있고요. 로그인이 돼 있고 개발자 로그인이 여기 돼 있는 거죠. 디벨로퍼 권한을 획득을 했고 거기서 create on 앱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개발자로도 계정을 갖고 있고 create on 앱을 하면은 여기 앱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미 이건 만들어진 앱이고 크리에이트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앱을 만들고 나면 여기 디테일즈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디테일즈를 들어가면 요 디테일즈 안에 키즈 앤 토큰즈라는 게 있어요. 키즈 앤 토큰즈라는 걸 누르면은 그리고 여기 퍼미션도 보면 에디트를 허용할 거냐, 리드 온리로 할 거냐, 리드 온리로 돼 있네요. 그게 아니라 에디트를 누르고 나면 여기서 리드 온리를 할 거냐, 리드 라이트를 할 거냐, 뭐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크롤링만 할 거라면 리드 온리로 해서 15분 동안 더 많이 퍼오는 게 낫겠죠. 그리고 키즈 앤 토큰즈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API 키 그리고 액세스 토큰에 대한 키,
시크릿 키, 그리고 토큰 시크릿,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쭉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제가 회색으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상대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그 코드에는 실제로 키가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키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정을 생성해서 연습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지금 임포트 할 거 해주고요. 뭐 UJSON, 타입슨 이렇게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키와 시크릿 토큰과 토큰 시크릿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트위터 페이지에서 받은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요 위치에다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output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는데, output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검색어를 bts라고 했습니다. 자, output 파일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돌아가는 동작은 타이슨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아까 위에서 받았던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파라메타로 넘기면서 타이슨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만 설명을 하고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실행을 하면 여기 지금 몇 초 전 요건가 보네요. 트위터 크롤링 API에서 눌러보면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걔네를 파싱하고 CSS를 하고 하는 거 안 했잖아요. 그냥 그 HTML 안에 있는 바디 부분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뜯어내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만약에 요게 텍스트라면은 요것만 또 뜯어내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트위터 안에 있는 원문들을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받아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지금 봤던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동적 크롤링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API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라면 괜히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API를 이용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API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건데, API에서 안 되는 거를 얻어낼 정도면 굉장히 고급 크롤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API를 통하지 않고 직접 크롤러를 막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값들이 API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면은 당연히 API를 이용해서 그대로 받아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API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크롤링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상대학을 통해서 우리 수업 자료와 별개로 포털 뉴스 크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크롤러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잘 돌아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실습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습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크롤러가 하나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 이제 몇몇 학생들이 굉장히 수고를 해 주어서 실습용으로 간단한 크롤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는 이유는 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텀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실시간 미팅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텀 프로젝트를 텍스트 분석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하셔도 좋은데 가장 무난한 게
아직 안 배웠지만 토픽 모델링 워드 클라우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토픽 모델링을 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어떻게든 갖고 계시면, 뭐 요즘 오픈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그걸 쓰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뭐 논문 데이터를 수집했다, 특허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걸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 최근 뭐 코로나 관련 이슈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뉴스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 그런데 모아놓은 뉴스가 없다. 그러면 뉴스를 크롤링 하기 위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락하시지 말고 한번 직접 수집을 해보셔라 라는 뜻으로 크롤러를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드 자체는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다분히 이제 저희 그 연구실 학생의 성향이 들어있는 코드라서 그 자체를 꼭 따라해야 할 필요는 없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 어려운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에 뭘 할 거냐 하면 그래서 실제로 돌릴 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할 때 여러분이 편집해야 되는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 셀레니움 등 패키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받아보시면은 만약에 실행했는데 안 돌아간다, 뭐 패키지가 없다, 그러면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pip 인스톨, 셀레니움, pip 인스톨 등등 해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임포트, 요것도 물론 코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코드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콘솔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설치까지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 밑에 임포트 하는 것도 코드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조건 및 저장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도 이제 코드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와 링크 문자열을 생성하고 월별 처리를 위한 시간을 가공을 하고, 요건 무슨 얘기냐면 건수가 몇 건 이상 되면은 얘가 검색을 하다가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랜 기간에 대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일부 기간만 수집이 되고 나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월별로 끊어서 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월별, 여러분은 이제 1년 단위로 집어넣더라도 이제 크롤러가 월별로 끊어서 트라이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별로 다 검색을 해서 링크를 저장을 하고요. 기사들의 링크. 그런 다음에 그 링크 안에서도 모든 기사를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포털 뉴스이기 때문에 소스에 따라서 포맷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뉴스는 이런 포맷, 어떤 뉴스는 이런 포맷, 이렇게 뉴스마다 포맷이 다 달라서 그 중에 좀 다수를 차지하는 포맷을 3개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1, 2, 3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크롤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유형별로 타입 1인 경우에는 이 함수, 타입 2인 경우에는 저 함수, 타입 3인 경우에는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함수를 구현했고요. 그 후에 이렇게 수집된 링크에 대해서 원문을 수집하고 이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수집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토픽 분석을 하든지 워드 클라우드를 하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습은 지금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아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처음에 키워드, 만약에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요 안에 청와대라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청와대랑 국민대학교랑 동물원을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콤마를 해서 검색어를 여러 개를 넣으면 되는데, 요때 얘네가 이제 오어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오어 조건에 걸리게 되고, 키워드가 있으면 그 안에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이중으로 묶었잖아요. 작은 따옴표로 묶은 거는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었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은 거는 국민대학교라는 요 키워드 그대로 검색을 해라. 예를 들면 요렇게 끊거나 뭐 요렇게 끊어서 검색하지 말고 얘가 통째로 나온 것만 검색해라 라는 뜻으로 큰 따옴표를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한번 묶고 겉을 다시 작은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 있나 봐요. 정렬 방식이 관련도 순, 최신 순, 오래된 순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색 유형을 이 국민대학교 BK20이라는 요 키워드를 내용 전체에서 할 건지 제목에서 할 건지 그것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 날짜에서부터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8개의 숫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 핵심적인 거는 요 아래 거죠. 자, 그래서 크롤링에 news.xlsx 해서 네, 뭐 이건 경로는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이제 기사 원문이 저장되게 될 거고 그 중간 단계에서 링크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먼저 쭉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링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기사를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포털 뉴스 크롤링하는 크롤러에 대해서 파라메타 설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 연구실에 어떤 학생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지는 네, 저희 실시간 미팅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롤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롤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크롤링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즉 HTTP 통신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고 걔네들에 대해서 CSS 선택자를 활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고 걔네를 뭐 JSON이나 TSV로 저장한다.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오늘 수업을 진행했고, 다만 여러분이 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간단한 연구를 수행하실 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포털 뉴스에 대한 크롤러를 배포해 드렸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팀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팀으로 만났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팀 프로젝트로 하면서 난이도를 좀 높일까, 아니면은 개인 프로젝트로 하면서 난이도를 확 낮출까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후자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거고 텍스트 분석 관련된 거 아무거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업계에서 텍스트 분석 전문가시다 그러면은 본인이 하셨던 거 중에 이러이런 건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라는 거를 정리해 오셔도 되겠고요. 직접 하신 거라면. 그리고 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텍스트 딥러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도 좋아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도 좋고, 내가 이러한 범위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여기까지 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면 정말 굉장히 경험도 많고 큰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신 분이 지금 요 텀 프로젝트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은 거를 시간을 쓰시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텍스트 분석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번 학기에는 이러이런 분석하고 있었다 라는 거를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시지 않은 분이 반 이상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혼자 수행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프로젝트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수준에서 여러분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저의 이제 딱 생각하는 기대 수준은 포털 뉴스 크롤러를 통해서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뉴스 기사를 수집을 하시고요. 요거는 일예입니다. 뉴스 기사를 수집하시고 그 뉴스 기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그려보시고 토픽별로 그려보시면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순서가 토픽 분석을 먼저 해야 토픽별로 하겠네요. 다시 수집을 다 하신 다음에 토픽 분석을 한번 해서 토픽을 한 10개 정도 뽑아 보시고요. 그리고 각 토픽별로 문서들을 추려내서 그 토픽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와 있는지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각 토픽별로 기간에 따라서는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정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크롤링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포털뉴스 크롤러를 배포를 받으시자마자 간단한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잘 정의를 하셔서 크롤링을 해서 언제든지 이후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 두시면 그 이후 과정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또 장시간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은 우리 실시간 미팅 시간에 같이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